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원 동해시장에 대한 재판이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법정한 모습을 MBC를 통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 재판장에게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방선거에서 3번 연속으로 동해시장에 당선된 심규원 시장입니다. 심 시장이 재판에 넘겨진 주요 범죄 혐의는 3가지입니다. 우선 부산에 연고를 두고 동해시에서 사업을 펼친 한 수산업자에게 지난 2022년 선거자금 명목에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입니다. 이듬해엔 이 업자에게 일본 출장 경비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도 의심받습니다. 또 해당 수산업자와 시멘트 회사 등과 짜고 자신이 통제 가능한 자금 11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심규원 시장의 법정한 모습은 MBC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MBC는 심 시장이 기소 뒤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며 국민 알 권리를 들어 촬영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내용이 오가는 공판이 시작되자 방청객 등의 퇴정을 요구하며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심규원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검찰 주장을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진 심 시장은 1심 구속기간 만료로 6월 말에 구치소에서 풀려날 전망입니다. 이후 무죄나 유죄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심규원 시장의 공판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예정이라 그 이후에나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이번 주말 개장을 앞둔 강릉 경포해수욕장에는 개장 일주일 전부터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안전한 동해안 해수욕장을 만들어갈 수상안전요원 교육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오는 28일 개장을 앞둔 강릉 경포해수욕장. 안전요원들이 근무할 망루가 설치되고 무더위를 날려버릴 듯 모터보트가 내달립니다. 많은 피서객들이 바다를 즐기기 시작하며 개장 일주일 전부터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수영 한계선이나 이런 것들이 개장 전 준비 기간이라 이제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은 또 익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상안전요원들의 훈련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넓디 넓은 강릉 아레나 수영장에서 실내 기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구조한 피서객이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 대비해 현직 119 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웁니다. 드디어 시작된 바다수영. 동해안에 찾아온 냉수대 때문에 바닷물 수온은 크게 내려갔지만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영법으로 줄지어 헤엄을 칩니다. 그냥 물놀이를 즐기던 수영이 아니라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하나같이 진지합니다. 물도 차갑고 평소랑 다른 수영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지만 제가 사람을 살린 일을 한다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치면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냥 힘들어도 이 악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습에 참가한 수강생은 모두 50여 명. 강원도가 강릉시에 예산을 지원했고 지역 대학인 가톨릭 관동대에서도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강원도 내 해수욕장에서만 수상인명구조요원이 1,000여 명 필요하지만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은 체육 관련 학과의 대학생들 중심으로 고작 1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명구조를 지원을 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양성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모집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따라서 지자체와 대학 사이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수상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전국적으로 낚시 인구가 늘면서 낚시 어선과 기존 어업인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어종은 낚시 어선에서 잡는 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낚시 전용선과 어회 칼당제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낚시어선 이용객은 2배로 늘어 연간 5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낚시어선에서 잡는 양은 얼마나 될까? 갈치와 주꾸미, 갑오징어, 문어류 순으로 많았는데 주꾸미는 어업 생산량의 78%를 낚시어선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문어류는 11%였는데 대문어를 주로 잡는 강원 동해안에서는 낚시어선의 문어 어획 비중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에서는 낚시어선이 국내 전체 낚시어선의 6%이고 문어를 잡는 어선은 3%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낚시어선 이용객과 어획량이 늘자 해양수산부가 낚시 진흥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낚시 전용선을 도입하고 어업인과 낚시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어획량 할당제와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낚시어선들은 해수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동해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도 전용 선박 수준의 안전관리와 시설이 갖춰져 있고 어획량도 문어만 전체 어획량에서 영향을 주고 있어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절충점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계획은 5년마다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3차 계획안은 2029년까지 추진됩니다.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이고 언제 이거를 갖다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업인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이제 낚시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낚시 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좀 더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업인과의 갈등을 줄이면서 해수부는 낚시를 레저와 휴양에서 산업으로까지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어업 분야와의 타협점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어젯밤 서울 양양고속도로 터널에서 사고로 전복된 차를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2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고속도로 2차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인제터널 안.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옆면을 들이받더니 연이어 구르고 이어서 운전석 쪽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분여 뒤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덮칩니다. 그 사이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는 밖으로 나왔지만 대피하지 못한 운전자 22살 남성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는데요. 운전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뒤따르던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승용차는 충격이 세서 엔진이 완전히 통째로 떨어져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아우디 차량도 거의 폐차 수준으로 다 망가져 있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도 경기도 여주 영동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부딪힌 뒤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이 같은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건 1차 사고 직후 늦은 대피나 후속 차량 운전자의 졸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1차 사고가 난 뒤 절대 차에 남아있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전부 다 내리셔서 그 차의 비상등이나 아니면 뒤에 그 트렁크를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가까운 그 차량의 고장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가드레일 너머라든가 아니면 경계석 위로 안전지대로 대피를 하시는 게.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만 15명.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는 전방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속도를 평소보다 더 줄여 운행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오늘과 내일 열리는 홍천교육지원청의 유보통합정책 설명회가 사실상 아로마 테라피 체험 위주의 행사로 구성돼 정책 신뢰를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책 설명은 10분에 불과해 설명회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학부모의 정서적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적 구성으로 기획했다면서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5학년도 도내 7개 직업계고 10개 학과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 학과 개편과 재구조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산업 대비를 위해 강릉 춘천 원주권의 반도체 전문 기술인재 양성 계획이 7학급 112명 규모로 추진되고 오는 7월 7일엔 강릉 중앙고에 반도체 교육센터가 문을 엽니다. 고성 동광산업과학고 셰프앤베이커리과 한 학급, 강릉 정보공고의 콘텐츠 디자인과 한 학급이 신설돼 2027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주의료고는 한국의료마이스터고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고 횡성 갑천고는 강원 모빌리티고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삼척에 있는 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폐광 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어제 폐광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전남 화순과 2024년 태백 장성에 이어 올해 석탄공사 도계광업소를 폐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석탄공사 퇴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폐광 대책비와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3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936년 도내 최초로 개광한 도계광업소는 4,3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했으며 1988년에는 전국 최대인 127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강릉시와 삼척시, 태백시가 2025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오는 7월 1일자로 단행합니다. 강릉시는 국과장급 명예퇴직과 퇴직 준비 교육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로 김선희 강릉시립도서관장이 경제환경국장으로 김철기 하수도과장이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 승진하는 등 113명 승진, 328명 전보 파견 등 모두 441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삼척시는 4급 서기관으로 하영미 정라동장, 5급 사무관으로 김순양, 김창영, 김가빈 팀장을 승진시키기로 의결했습니다. 태백시도 4급 서기관에 김신동 농업과장, 5급 사무관에 김상철, 김성겸, 이종화, 심우성, 임종태 팀장을 각각 승진 의결했습니다. 정선 고안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고안 11위 주차타워가 준공됐습니다. 정선구는 국도비 등 93억 원을 들여 지상 3층에 211면의 주차 공간을 갖춘 고안 11위 주차타워 조성 사업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구는 하이원 스키장과 워터파크, 고한 야생화마을, 마을호텔 18번가 등의 관광지 방문객이 늘면서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조성했으며 주변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도시 정체성 확립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지난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에 착수해 동해시 공공디자인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종합 전략과 방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사업 발굴 등 과제를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용역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공공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도시 미관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강원FC의 대승을 이끈 모재현 선수가 2025 하나원큐 K리그1 20라운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모재현 선수는 지난 21일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린 대구FC와의 강릉홈 시즌 첫 경기에서 전반 선제골과 후반 도움을 기록하며 3대0 대승에 기여해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모재현과 함께 이상원과 강투지, 박청효는 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원은 오는 28일 수원FC와의 원정에서 연승도전에 나섭니다. 제2회 속초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는 26일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화호텔앤리조트, 카시아 속초, 속초 우체국, 시월드 등 지역 내 18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며 식음 서비스와 프론트, 주방 보조, 수상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여성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이뤄지는데 이력서 사진 촬영, 인화 서비스 등도 진행해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 강릉시가 7월부터 민관 협력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 할인 쿠폰을 발행합니다.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소진될 때까지 회당 3,000원의 배달비 쿠폰과 중복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지원합니다.
할인 쿠폰은 15,000원 이상 주문하면 매주 금, 토, 일 사흘 연속 할인 쿠폰이 주어지고 배달비 쿠폰은 매일 선착순 발행 예정입니다. 강릉시와 속초시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폭염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미세 물입자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 포그 시스템을 기존 4곳에 더해 월화거리 일대에 설치하고 스마트 그늘막 6곳을 추가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에어컨과 냉방기기를 갖춘 무더위 쉼터 134곳을 운영해 시민 온열 질환 예방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속초시도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4천 가구에 총 5억 원, 가구당 10만 원씩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며 특별 교부세를 활용해 냉방용품을 나눠줍니다. 동해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7월 초까지 도로 배수시설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천곡동과 북평동 등 시가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시에서 보유한 다목적 차량과 현장 대응 기동 처리반을 동원해 빗물바지에 쌓인 모래 등 퇴적물을 제거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